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에는 상징적인 문화 공간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8월에 바닷가에서 열리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강원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신영극장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강릉시가 두 곳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문화 생태계의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제와 예술극장의 존재가 지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강릉시의 예산 지원 여부로 인해 파급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진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김진유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강원 독립영화협회장이신 박주환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미디어연구소 박채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 글쎄 예산,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1억 2천만 원에서 올해 이제 7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자, 김진유 감독님, 그러면은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현 상황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요. 강릉국제영화제가 폐지되면서 정동진 독립영화제 예산을 키우겠다던 시장님의 말씀이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산이 늘어났던 예산으로는 교육 사업과 제작 지원 사업을 했었고 지역 영화 생태계의 최소한의 비용이었거든요. 그 예산을 지금 줄인 상황이라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1월에 진행되었던 1차 연대 서명에 있어서는 총 86개 단체와 3,574명이 참여한 1차 서명 연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는데 좀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죠. 강릉 독립영화예술극장 신영극장과 그리고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사무국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제뿐만 아니라 신영극장도 예산이 6천만 원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의 58%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시설비가 6,400만 원이었고 올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7천만 원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이 사라진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동진 독립영화제 예산도 한 5천여만 원 줄어든 거고요. 신영극장 예산도 그 정도 또 줄어든 것이네요. 네, 그렇죠. 정동진 독립영화제 예산은 7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신영극장 예산은 6천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럼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럼요. 네. 예. 박주환 감독님, 강릉시의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가 정동진 이제 독립영화제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강원 지역 독립영화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강원 지역에서 진행됐던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평창국제영화제도 2022년 제4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도에서 예산이 중단돼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지역, 강원도의 춘천, 원주를 대표하는 춘천영화제, 그리고 원주 옥상영화제 등도 지자체 예산이 좀 삭감돼서 진행에 좀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자꾸 지자체가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명확한 어떤 사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긴축 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자체 예산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긴 하지만 실제 정동진 영화제도 그렇고 저도 원주 옥상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병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관객들도 늘고 어떤 수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긴축 재정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전체적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박재훈 소장님, 그러면 독립영화, 그다음에 독립미디어라는 개념들이 사실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영화가 하는 본질적인 가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업영화가 약간 수익과 이제 관객 수를 가장 많이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독립영화는 여기 나오신 감독님
대통령님들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어쨌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영화들을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셨던 지역적 가치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영화나 이런 상업적인 컨텐츠에서 담을 수 없는 지역적인 목소리, 그리고 지역에서 또 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작품들이 독립영화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런 작은 영화라고 할지라도 이 영화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상영됐을 때 그것들이 이제 지역 문화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화 만들 때 감독과 배우도 있지만 영화 로케이션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식당도 이용하고 또 숙박도 이용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떻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해하는 이제 독립 영화도 지역 사회 다양성, 그다음에 맞습니다. 비판적 사고 네.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 저변을 확대시켜 왔다 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정동진 독립 영화제와 강릉 독립 예술국장의 예산 지원을 이제 중단했다라고 네. 하는 것에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시각이나 여론들이 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이제 저희가 당사자는 아닐 수 있지만 강릉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영화인들, 그리고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한 번이라도 와봤던 관객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당혹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정동진 영화제 1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객이 3일 동안 오셨거든요. 이 정도 되는 사실은 영화제가 흔치가 않습니다. 특히 독립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그리고 우리 그 독립예술극장 신영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0,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 되고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왜 갑자기 지원을 중단했지? 그리고 이게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분명히 어떤 운영이 안 된다거나 또 어쨌든 그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네. 그에 따른 충분한 이유와 근거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들께 그동안에 이제 유명했던, 알려졌던 혹시 이런 독립 영화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저 일단 제 영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볼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어떤 청각장애인의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이기도 한 나는 보리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또 박주환 감독님이 만드신 졸업이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이고 상지대학교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영화도 이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글쎄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또 뭐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심사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뭐 예산을 추가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또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저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업 영화는 말 그대로 이제 수익성이죠. 그리고 이제 관중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들이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 영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과 상영부터 공적 지원이 좀 있어야 가능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독립 영화제는 그 앞으로 그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입니다. 자, 박주환 감독님. 저희가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공적 자금, 그러니까 시나 아니면 도나 국비에 대한 지원을 부분을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좀 의지를 하는 거죠. 예, 의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혜적인 입장으로 자꾸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행사를 그냥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나라의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지능 법률 아니면 뭐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이런 법률적으로 지원한 근거가 다 있고 강원도 자치조 조례에서도 보면 영상산업 육생 조례 또 근거 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저는 정당한 어떤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저는 어떤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이게 법률과 그 조례 근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장이 와서 시의적 입장에서 이걸 행사를 단위 지원한다 이런 명목보다는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영상과 영화의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 다 있으니 그거에 근거해서 그런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소장님, 정동진 독립영화제 지금 뭐 네. 아시는 대로 20여 년 넘게 맞습니다. 강릉의 지역 문화, 그다음에 독립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해가고 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지역의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예술극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독립영화가 차지하는 위상,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보시겠지만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화의 도시하면 부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 저는 단언컨대 독립영화의 도시하면은 강릉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사실 강릉시가 2018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제 어떤 지역의 브랜드 비전을 선포하는 것에 이제 독립영화의 도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독립영화가 중요하다. 우리 도시를 독립영화로서 정체성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어떤 때가 사실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독립영화의 도시로서 강릉이 해왔던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정동진 독립영화제 27회를 하고 있고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영화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영화제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 관객분들도 여름 휴가는 정동진에서라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미 이제 그 경제적으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이제 가치도 확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영극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국에서 통계를 보면요.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가 226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운영되는 지역이 불과 39곳밖에 되지 않아요. 아, 굉장히 전국에요? 적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더 놀라운 것은 강원도에는 유일한 극장이 신영극장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다 대도시나 수도권, 서울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규모 20만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소도시에서 이렇게 전용관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곳은 강릉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강릉 시민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또 시에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것을 또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상생하는 힘이 강릉을 독립영화 도시로서 또 전국에서 주목하게 하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동진 이제 독립영화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진유 감독님, 그러면 영화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의미, 자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지역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작년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보시면 영화제 3일 동안 강동면 방문자 수가 5만 8천여 명입니다. 그중에 관광객이 많은 시기라고 해도 7월, 8월 중에 일평균 1만 5천 명이 찾아주는데요. 근데 영화제 기간에는 2만 명이 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지역 경제에 영화제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영화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답변자의 총 74%가 영화제 때문에 강릉을 방문했다라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낮에는 중앙시장을 들리고 그리고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들리고 밤에는 영화제를 찾아주신다라는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영화제 자체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했을 때 72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는 어쨌든 시 지원 예산 대비 60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엄청나게 많네요. 저희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아, 가성비가 그렇죠. 좋은 영화제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상당히 많은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경제성 분석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릉시도
시에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지원받은 건 예를 들어서 1억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뭐 10억이다, 20억이다 하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면 강릉시 입장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분석이 아직까지는 없었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이터는 있지만 어디 연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없었고요. 어쨌든 관광공사 수치나 뭐 그리고 공적인 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예. 오늘 교수님 만났으니까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립영화제, 독립극장이 지금 이제 자치단체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릉시의 영화제와 극장에 대한 예산 삭감 이유 분명히 뭐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시든가요? 아니면은 뭐 네.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작년 12월 13일 날 그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목적대로 사업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지 않는가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영화제가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민단체 강국제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브리핑룸 청년센터 운영 청년센터 운영은 의원님들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동진 시정극장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지원받는 부분들이 목적대로 사업하시면 딱 좋습니다. 또 효과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한데 목적대로 사업하지 않으면 좀 힘들 지원이 불가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저희가 정동진 문화재 영화제에 더 관심 가진 부분은 인권 영화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권 영화제를 떼어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문화예술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강릉 인권영화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강릉 인권영화제와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사실 무관하고 그리고 강릉 인권영화제는 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릉인권영화제와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어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고 그리고 강릉시가 그리고 또 기사로는 코로나 코로나 유행 때 힘든 예술인을 위해서 지원했던 예산을 삭감시킨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는 강릉국제영화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키우겠다고 했던 시장님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네. 지금 이제 뭐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았다. 그 사업 목적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돼 있죠? 명확하게 이제 뭐라고 이제 돼 있을 텐데. 네, 사업 목적이 뭡니까? 저희 사업 목적은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정상 개최를 하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오게끔 하고 그리고 안전상에 유의해서 영화제를 치르는 것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14,000여 명이라는 관객분들이 와주신 게 영화제의 성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치룬 영화제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 14,000명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몇 명이나 오셨어요? 그 전에는 그 8,000여 명입니다. 그럼 3일 동안 8,000여 명.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그렇죠. 14,000이 8,000에서 14,000 거의 뭐 배가 늘었는데요. 그것의 또 요인으로는 예. 그 작년에도 그 극장의 예산과 영화제 예산이 조금 삭감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추경 예산으로 복원됐던 상황이 있었고 이를 아시는 관객분들이 응원차 지지하고자 찾아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야. 그 영화제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관객 친화형 영화제이거든요. 문턱 없는 영화제를 지향하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저희에게 더 힘내라라고 이야기해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저기 강릉시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게 돈이
돈이 뭐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보시지 않을까. 그럼 또 뭐 시의 관계자들이 또 예산을 또 확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좀 기대해 보시고요. 지금 뭐 삭감 이유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줬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목적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업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은 좀 깎겠다라고 삭감하겠다라고 아마 강릉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뭐 네. 강릉시도 좀 바른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박지원 소장님, 이제 강릉시가 네. 보시면 이제 강릉 영상 미디어 센터 네. 그리고 이제 강릉 국제 영화제 운영을 이제 과거에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독립예술극장과 영화제 지원 축소는 지역의 독립영화 생태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자치단체의 이러한 정책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편성을 하고 또 이걸 집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정책적인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어떤 시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오고 또 지역의 이런 독립영화 활동들을 지원을 했던 것들은 분명히 정책적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상미디어센터도 강릉 영상미디어센터도 조례가 있었고요. 강릉 국제영화제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을 이제 시에서 하지 않으면서 안타깝게 이제 중지되거나 이제 폐관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들이 있으면 좋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셨을 때 결국 생태계 문제라고 했는데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냥 영화제, 하나의 뭐 단체 혹은 극장 이렇게 그냥 개별 지원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해 주셨던 영상미디어센터는 사람들을 키우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민들을 키우고 또 장비도 지원해주고 또 영화제는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극장은 1년 365일 상시적으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사실 곳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디어센터도 없어지고 영화제도 또 없어지고 신형극장에 대한 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것들은 사실은 저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인프라가 무너지거나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이렇게 쌓았던 축적된 유산 이게 지역 자산이거든요. 이러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만큼이 중요한지를 사실은 시에서도 좀 더 인식을 하고 좀 방향성 말씀하셨던 좀 장기적이고 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진유 감독님하고 박주환 감독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서 영화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영화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강원도나 지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 방향들을 이제 많이 트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박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강릉의 독립영화, 글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강릉에서의 영화 생태계는 이미 무너진 상황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떤 그 역할을 해왔던 영화 교육을 해왔던 역할을 했었는데 미디어센터가 없어지고 그리고 강릉국제영화제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정동진 독립영화제 예산도 없어지는 게 교육 사업의 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릉에서 영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인 거죠. 2025년도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작자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선배가 되고자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강원 지역은 2017년도부터 강원영상위원회가 생기면서 어떤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살아나고 있던 와중에 굵직했던 국제영화제 두 곳이 사라지면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강원영상위원회마저도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권 영화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원주에 있는 고승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2017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생태계가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생태계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정원 감독님. 자, 박정원 감독님. 그 비슷한 맥락인데, 생태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 예산 부분도 있지만 그 청년들이 떠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진주 감독님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이렇게 지역에서 갑자기 영화 같이 했던 친구가 이제 여기는 못할 것 같으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화제를 같이 했던 저랑 같이 원주에서 했던 분도 이게 몇 년 한 6년 7년 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서 떠나겠다,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문화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지자체에 있는 그냥 행사로 보지 말고 어떤 영화 영상의 하나의 생태계의 굉장히 큰 축이다,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지원하는 건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자라는 어떤 청년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제가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원주에 반도체 센터라고 있는데, 반도체 센터라고 반도체 교육하는 기관인데 정말 상상할도 없을 많은 예산이 투자되죠. 그냥 무상 교육 시스템에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동진 영화제 예산, 그리고 강릉 미디어센터의 예산, 신호극장 예산,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소비성 예산으로만 바라보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른 관점으로 조금 이게 사람과 문화를 위한 투자이고, 이 사람과 문화를 위한 투자가 더 큰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이 그 노벨 평화상 받으면서 상금으로 13억을 받으셨는데, 저는 노벨 문학상. 네, 노벨 문학상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상금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 문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한민국 위상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강릉에서 활동하는 어떤 영화인이 그 활동하면서 만든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됐을 때는 그 강릉시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예전에 이회수 소설가님도 같은 경우에도 화천에서 그분을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박경린 선생님이 직접 자발적으로 내려오시긴 했지만 박경린 선생님 한 명 때문에 문화의 도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악몽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지. 이게 일회성 행사니까 이거를 뭐 단기간에 볼 때 뭐 성과가 없고 뭐 이게 필요해 안 했냐. 그러니까 서류 보고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류 하나, 예산 하나 때문에 어떤 가치인 공간에 사는 누군가는 시민은 꿈을 좌절을 일으켜서 떠나기도 하고요. 이 도시가 이 청년들에게 이런 태도밖에 못 취하는구나를 느끼면서 자꾸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청년에 대한 투자, 문화에 대한 투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더욱 통큰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제 어쨌든 축소된 예산으로 영화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나요? 올해가 강원 방문의 해이더라고요. 올해와 내년까지. 네. 그래서 어떤 관광 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좀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강원도와 강릉시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야기를 많이 못했으니까 이야기를 더 직접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자회견이나 그리고 관객들 그리고 영화인들의 참여하는 캠페인
캠페인을 열어서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신영극장도 찾아왔으면 좋겠고 정동진 독립영화제 그리고 강원도의 영화계를 알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없으니까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네,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작년에 14,000여 명이 왔을 때 제일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됐던 건 그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객을 봤을 때 저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안전을 더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시 생각하고 영화제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환 감독님, 이 독립영화계의 위기는 사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뭐 대응, 대책 혹은 계획 이런 것들은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구분해야 될 게 영화의 위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그러니까 독립영화제 출품하는 영화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의 관객이 보지 않아서 문제인 상황인데 또 아이러니한 건 정동진 영화제도 그렇고 지자체 영화제 관객들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집에서 보진 않지만 이렇게 함께 보거나 영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례가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스포츠 중계를 하지만 그 야구장에서 가는 관객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편하게 그냥 TV를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야구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도 그러니까 정동진 영화제도 그렇고 저희 영화제도 그렇고 그 영화제가만이 줄 수 있는 영화적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의 위기를 느껴서 뭐 영화 산업 위기 극복 영화인 연대 아니면 뭐 지역 영화 독립 영화인들이 작은 지역 영화인 네트워크 연대 이렇게 일단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지자체가 됐던 아니면 정부가 됐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실례로 그 영화관 부가금이라고 영화를 보면 3%의 부가금이 있었던 그 금액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영화산업연대에서 이건 폐지되면 안 되는 예산이다. 이게 그 한국 영화 생태계를 지탱하는 금액인데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고 요구해서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이 폐지됐던 영화관 부가금이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저희의 어떤 영화 생태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느꼈던 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괜찮은 줄 알지 않았나라는.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느끼는 어떤 굉장히 그 영화 생태계에 대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어떻게든 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성과가 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박지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독립영화. 독립영화. 사실은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특히 이제 강릉시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얘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잘 이제 이끌어주신 덕분에 독립영화 전반의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 앞서 이제 두 분 감독님께서는 워낙에 창작자이시고 영화제를 또 이제 운영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정책적인 관점들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관계 그리고 시민들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로컬 시네마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뭐 경제성 조사도 하고 뭐 수익 분석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관객분들은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볼 때보다 다 같이 함께 볼 때 사회적 가치, 영화의 사회적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왜 인상적이었냐면 지금 넷플릭스나 OTT 플랫폼에서 우리가 많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이야기지만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계기들을 문턱 없이 더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강릉은 신형이 있지만 사실 원주 춘천도 그럴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이 없는데 관객들이 몰라서 안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만 아예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확장시키는 차원으로 사실은 정책들이 좀 많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문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혜자 그리고 관객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나 또 이제 어떤 정책 당국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뭐 답변할 시간들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아시겠지만 독립영화는 우리 지역에서도 20여 년 동안 강릉 문화의 한 축을 감당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제처럼 지금 독립 영화 관련 예산이 이제 삭감되면서 지금 이제 독립 영화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보면은 자치단체가 지금 이제 독립 영화를 보는 그런 이제 시각,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강릉 지역에서 앞으로 독립 영화를 지키거나 혹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 대안, 대책 혹은 이런 것이 있는지 일단은 뭐 어느 분부터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릉시의 어떤 영화 정책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요. 제가 또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건 미래 세대가 영화관을 가지 않는 것, 그 OTT가 어떤 상영 시스템들이 변화하면서 OTT로 영화를 즐기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영화관으로 찾아서 영화를 보는 행위 이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시대를 다시 한번 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미래 세대 관객들을 이제 신영극장으로 부를 수 있는 캠페인이나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 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관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관이 아닌 그러니까 저희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분을 일단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특히나 그 문화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저는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내거나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잘 어떤 생태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저는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사회자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혜차장이 처음에 당선되면 자기 이름으로 무슨 행사를 만들까 또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그리고 전 시장이 만들었던 이 행사를 자기가 없애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더 잘 해왔던 민간의 영역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버넌스를 조금 더 공고하게 유지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강릉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버넌스가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시작됐던 부분도 있었고 예.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사라졌던 부분도 그런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 그렇죠. 했다가 이게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민간의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지들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문화는 발전하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영화 쪽에서 한 10년, 15년 정도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네.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네. 한 번에 어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장이 딱 바뀜으로써 원치 않게 갑자기 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오히려 그게 또 비난이 화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건전한 어떤 민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 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오늘 얘기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문화 정책에 대한 얘기, 영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책은 사실은 어떤 한 분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이제 지역 소멸이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또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실 사회가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할 텐데 이런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왜 이제 더 늘어야 될 때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문화 인프라가 너무 적어서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영화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는 지역 소멸과도 관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또 영화를 배우시는 그 어르신들이 또 영화를 직접 만드셨던 것도 강릉에서 또 개봉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이게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지만 고립감도 줄여주고 결국은 어떤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장시키고 또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합적인 시선에서 영화 정책이나 문화 정책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하는데 영화가 지역계 독립 영화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시간들을 또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가 뜨는 바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캐치프레이즈대로 독립영화의 작은 물결이 시작되었던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신영극장 역시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강릉 문화의 상징인 곳입니다. 예산 축소는 지역 독립영화 생태계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 창작 환경과 문화적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예산 삭감이라기보다는 그 행정에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뭐 그 예산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그 어느 단체를 불구하고라도 그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아마도 본인들의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 굉장한 반발을 갖게 마련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그 예산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삭감이 될 경우에 그 단체와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소통의 부재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강릉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독립예술극장 신영 그리고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시민들 모두의 관심도 좀 더 커지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갖고 가면 좋겠다. 결국 그게 지역사회의 지역 경제 관광 부흥에도 직결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